여러분,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혔어요. 불가능해. 말도 안 돼. 이런 반응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으니까요. 30년 전 사랑에 빠졌다가 잃어버린 그 남자. 그가 갑자기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내 딸의 친부였고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충격적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여전히 나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매일 밤 당신을 생각했어요. 30년 동안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도망치고 싶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내 평범한 삶을 뒤흔들 권리가 있나. 화도 났어요. 하지만 내 딸의 눈빛을 봤을 때,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걸.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는 거의 오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게는 왔어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도 놓친 인연이 있나요? 포기하기엔 너무 소중했던 누군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30년의 시간도, 반 지구를 가로지르는 거리도, 진정한 인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케이트 브라운이에요. 밴쿠버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16살 딸 하나와 함께 사는 싱글맘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 딸 미나는 한국 이름이에요.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그녀의 한국 혈통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미나는 호기심 많고 총명한 아이였어요. 특히 음악에 재능이 있었고 최근에는 케이팝에 완전히 빠져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가르쳐 준 적은 없었지만 유튜브로 혼자 공부해서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한인 페스티벌이 열린대요. 같이 가볼래요? 미나의 제안으로 우리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에 가게 됐어요. 평소라면 거절했을 테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어요.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축제장은 활기찼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흥겨운 음악이 가득했죠. 미나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구경하며 다녔고 저는 그런 딸을 미소 지으며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대에서 한 곡이 흘러나왔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죠. 숨이 막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왜 울어요? 그 노래는 30년 전 그와 함께 들었던 노래였어요. 대학교 2학년 봄날의 어느 저녁 캠퍼스 축제에서 만났던 한국인 교환학생 준호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1989년 저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해 봄 아시아 문화 축제에서 그를 처음 만났죠. 준호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인공지능과 감정인식 연구를 하고 있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가 발표할 때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죠. 그렇게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준호는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밤에는 작은 재즈바에서 기타를 연주했죠.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랐지만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어요. 저는 그에게 영어를,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밴쿠버의 아름다운 해변과 숲을 함께 탐험했어요. 케이트, 한국에서는 봄에 벚꽃이 피면 사람들이 그 아래서 소원을 빌어. 우리도 해볼까? 어느 봄날 캠퍼스의 벚꽃나무 아래서 준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죠. 제 소원은 간단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날 밤 준호가 자주 가던 재즈바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나눴어요. 배경음악은 한국 가수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였죠. 준호가 신청한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줘.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부모님은 매우 보수적인 엘리트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는 밴쿠버 최고의 심장외과 의사로 병원 이사회 멤버셨고 어머니는 명문 사립학교 교장으로 지역 상류층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셨죠. 두 분 다 대대로 영국계 캐나다인 가문 출신으로
가족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가 의대에 진학해 가업을 이어받길 바라셨는데 학생 비자로 온 아시아 남자와 사귄다는 소식에 격분하셨어요. 아시아 남자라고? 유학생이라고. 말도 안 돼. 당장 그 관계를 끊어?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적이었어요. 저는 집에 갇혀 준호를 만날 수 없게 됐죠. 휴대폰도 압수당했고 대학 수업 외에는 외출이 금지됐어요. 그리고 준호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끝나가고 있었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짧게 만났을 때 준호는 제게 작은 테이프를 건넸어요. 이건 우리의 노래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함께 들어요. 그리고 그는 떠났어요. 연락처도 주고받지 못한 채. 한 달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격노했고 어머니는 낙태를 권했죠. 하지만 저는 이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몇 벌의 옷과 약간의 돈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19살의 저에게는 너무 무서운 결정이었지만 가슴 속에서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준호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축제장에서 저희 눈물을 본 미나가 물었어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숨겨두었던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왔다고 느꼈어요. 미나야, 사실 내 아버지는 한국인이야. 우리는 정말 사랑했지만 여러 이유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미나의 눈이 커졌어요.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물을 때마다 외국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어 라고 얘기했던 거짓말이 부끄러웠어요. 정말요? 제 아빠가 한국인이라고요. 그럼 제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게 DNA 때문인가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이름도 아빠가 좋아했을 이름이야. 미나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봄이란 뜻이래. 우리가 만난 그 봄을 떠올리며 지었어. 축제장을 나오며 미나는 이미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모험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미나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30년이나 지난 첫사랑을 찾는다니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요. 아빠 이름이 뭐예요? 준호, 김준호. 그의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미나는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처럼. 준호와 헤어진 후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가출한 저는 처음에 여성보호소에서 지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집을 나간 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이를 포기하면 다시 받아주겠다는 제안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미나가 태어났을 때 저는 혼자였어요. 하지만 보호소의 다른 여성들과 간호사들이 도와주었죠.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작은 얼굴에서 준호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까만 눈동자와 선명한 눈매.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 대학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로 어떻게든 졸업했어요. 미나가 3살 때 저는 심리학 석사 과정에 합격했고 미나를 데리고 수업에 가야 할 때도 있었죠. 교수님들 중에는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냉담한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저는 아동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상담소에서 일했지만 점차 경력을 쌓으며 밴쿠버 청소년 상담센터로 이직했고 지금은 팀장까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럴 때마다 준호를 생각했죠. 엄마, 찾았어요. 갑작스러운 미나의 외침에 놀라 차를 쏟을 뻔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미나에게 다가갔죠. 이 사람 맞죠? 김준호,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지금은 서울에서 마음기술이라는 인공지능 회사 대표예요. 인공지능으로 정신건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대요.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준호였어요. 그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미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거 봐요. 인터뷰에서 그가 말하길 심리학과 인공지능의 결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대학 시절 만난 한 외국인 학생 때문이라고 해요. 엄마, 이거 분명 엄마 얘기예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준호도 저를 잊지 않았다니. 미나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엄마, 여름방학에 한국 가요.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도 있고
엄마 생일 선물로 기획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더 특별한 이유가 생겼네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미나의 열정에 저도 점차 마음이 움직였어요. 상담센터에 휴가를 신청했고 여권을 확인했죠. 그리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준호가 준 테이프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그가 손수 쓴 한국어 단어장이 있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감정 조절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나게 될 첫사랑, 그가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미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수많은 불안이 저를 괴롭혔지만, 미나의 밝은 에너지가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여행 일주일 전,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회사가 세계적인 기술상을 수상했다는 뉴스였어요. 미나가 보여준 영상에서 준호는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술은 머신러닝이 단순한 데이터 처리가 아닌 진정한 공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랜 물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질문, 제가 첫 만남에서 그에게 했던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불안감. 내가 정말 이 여행을 해도 될까? 그날 밤, 미나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손에는 낡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들고 있었죠. 이거 중고샵에서 구했어요. 아빠가 준 테이프. 들어볼까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이즈와 함께 흘러나온 건 준호의 목소리. 케이트, 이건 우리의 노래야. 언젠가 한국에 와줄래? 내 가족을 만나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고 이어서 사랑밖에 난 몰라가 흘러나왔어요. 테이프를 끝까지 다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 그때 끝까지 들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활기찼습니다. 미나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한글 앱을 다운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몇 마디 기억나는 한국어를 더듬더듬 말해봤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엄마, 내일 아빠 회사로 갈 거예요. 호텔 방에 짐을 풀며 미나가 물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야, 난 잘 모르겠어.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면 준호 씨가 놀라지 않을까? 그럼 먼저 이메일을 보내볼까요? 회사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더라고요. 이메일, 너무 사무적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불쑥 나타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미나가 영어로 초안을 작성했고 저는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은 후에야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된 저희는 이른 시간에 깨어났어요.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미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답장이 왔어요. 오늘 오후 3시에 만나자고 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말로 준호를 만나게 될 거라니 갑자기 모든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미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케이트, 진정해. 넌 이미 하나의 어머니고 전문적인 상담사야. 이것도 하나의 상담이라고 생각하자.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샤워를 하고 옷을 골랐어요. 결국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선택했죠. 미나는 케이팝 아이돌처럼 세련된 스타일로 차려입었고 저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어요.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걸으며 머릿속으로 1000번은 더 예행 연습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기술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로비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기술로 마음을 잇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서 저희를 맞이한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브라운 씨, 오늘 오셨군요. 김 대표님이 곧 내려오실 거예요.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미나는 회사 소개 영상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준호는 자신의 기술이 어떻게 정신건강 치료의 혁명을 가져왔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지만 말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케이트,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곳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눈에도 감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네. 하지만 내 눈은 여전히 그대로구나. 그때 미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준호의 시선이 미나에게 향했고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 의문, 그리고 깨달음의 순간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분은 미나예요. 우리의 딸이에요.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미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어떻게, 왜 내게 알리지 않았어? 마지막 질문은 저를 향한 것이었죠. 하지만 비난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당신이 한국으로 떠난 후 부모님은 나를 집에 가두었고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우리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서울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공간이었죠. 그는 직원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미나, 정말 예쁜 이름이구나. 누가 지었니? 제가요.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한국 이름으로 짓고 싶었어요. 봄이란 뜻이지. 우리가 만난 그 봄처럼.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밴쿠버 캠퍼스에서 벚꽃나무 아래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항상 가지고 다녔어. 우리가 그립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 미나가 갑자기 일어나 준호를 꼭 안았어요.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곧 그도 딸을 품에 안았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말이 필요 없었어요. 저는 당신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싶어요. 엄마는 거의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미나의 말에 준호가 웃었어요. 케이트가 말을 안 했다고. 그건 정말 놀랍네. 대학 때는 말이 정말 많았는데. 셋이서 웃음이 터졌고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준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고 30에 결혼했지만 아내는 5해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아들 하나가 있었고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 중이라고 했죠. 인공지능과 심리학의 결합. 이건 대학 때부터 내 꿈이었어. 그리고 그 꿈의 시작에는 항상 너의 질문이 있었지. 창밖으로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준호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할래? 내가 아는 좋은 한식당이 있어. 그날 밤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전통 한식당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나는 준호에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에 대해 이야기했고 준호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 중인 음악 감정 인식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죠. 와, 그거 정말 멋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준호와 미나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30년의 시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졌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준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너희에게 서울을 보여주고 싶어. 그의 손길에 모든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진 듯했어요. 마치 밴쿠버의 그 봄날로 돌아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말이라 회사 일을 잠시 미뤘다고 했죠. 그는 우리를 경복궁으로 먼저 데려갔어요. 화려한 한국 전통 건축물 사이를 걸으며 준호는 왕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 뿌리야. 현대적인 기술을 연구하지만 전통의 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 미나는 궁궐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특히 연못에 비친 건물들의 모습에 넋을 잃었죠. 준호는 딸의 관심사와 취향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세심하게 관찰했어요. 북촌 한옥마을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홍대 거리로 향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로 가득한 그곳에서 미나는 완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K-팝 관련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죠. 미나는 정말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조용히 준호에게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죠. 아니, 너를 닮았어. 그 열정적인 눈빛, 호기심 가득한 표정. 너무 많이 닮았어. 해가 질 무렵, 준호는 우리를 한 스튜디오로 데려갔어요. 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음악 녹음실이라고 했죠. 미나야, 내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래? 내가 만든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 있는데 함께 실험해보면 어떨까? 미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녹음실에서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즉흥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준호는 컴퓨터로 그 연주를 녹음한 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했죠. 놀라워. 이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감정을 분석해서 어울리는 반주를 자동으로 만들어내.
미나야, 다시 한번 연주해 볼래? 이번엔 인공지능이 만든 반주와 함께 미나가 다시 연주를 시작하자 인공지능이 만든 오케스트라 반주가 더해졌어요. 마치 그녀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것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 음악이 이렇게 변하다니. 미나가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말없이 미나를 안아주었죠. 스튜디오를 나와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사람,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계획이야? 일주일이요. 월요일에 밴쿠버로 돌아가요. 제 대답에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케이트, 미나,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일 저녁, 내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빛이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복잡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는 준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내부는 의외로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죠. 준호가 직접 요리한 한식으로 식탁이 가득했어요. 불고기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요리야. 대학 시절 자취하면서 배웠어.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케이트, 미나, 나는 30년 동안 무언가 빠진 것처럼 살아왔어. 회사는 성공했고 아들도 훌륭하게 자랐지만 내 마음속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 그 빈자리가 너희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죠. 나는 너희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었으면 해. 밴쿠버와 서울. 거리가 멀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제안을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빠, 정말요? 저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준호는 웃으며 미나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았죠. 케이트, 어떻게 생각해? 너무 갑작스러운가? 마음이 복잡했어요. 밴쿠버에는 제 일과 생활이 있었고 미나의 학교도 있었죠.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준호, 나도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회사가 밴쿠버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 프로젝트를 직접 맡아 1년 중 절반은 밴쿠버에서 보낼 수 있다고 했죠.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 날 준호의 제안으로 미나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회사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에 자신의 연주를 기부하는 것이었죠. 녹음실에서 미나는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해 연주했어요. 이 노래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노래예요. 이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나의 연주를 들으며 저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준호는 내 손을 꼭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눈에서 같은 꿈을 보았습니다. 밴쿠버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미나는 이미 다음 방학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준호의 아들 민석이 방학 때 밴쿠버에 오기로 했고 우리 넷은 함께 로키 산맥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었죠.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포옹. 준호의 귓가에 속삭였던 말이 생각났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30년이나.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평생이라도 기다렸을 거야. 사랑밖에 난 몰라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